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눈물 사연을 모아 읽어드리는 눈물 사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사연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눈물 사연 도서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눈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일본에 사시는 후각이 정말 예민한 30대 여성 사야카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야 씨의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야카, 도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29세의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한 가지 특별한 점으로 인해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각이 유난히 예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머리에 남아있는 샴푸향, 이웃집 부엌 창문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된장국 냄새, 심지어 먼 거리에서 나는 향수 냄새까지도요. 제 코는 모든 것을 알아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능력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애를 할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자친구가 다가와 가까이 속삭일 때 저는 그의 체취와 입냄새, 심지어는 그의 옷에 밴 세제 냄새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민한 후각 때문에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타케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우에노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고, 첫 키스를 하던 그 순간까지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타케시가 제 귀에 속삭일 때 그의 입냄새가 나토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케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그 냄새는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타케시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그의 곁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는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며 타케시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고 만날 약속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시간이 필요해라는 막연한 이유를 대면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타케시와의 이별 이후 저는 여러 국적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인 피에르, 미국인 마이크, 독일인 한스, 이탈리아인 루카 등 다양한 남자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저의 예민한 후각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피에르는 로맨틱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항상 치즈와 와인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그의 매력의 일부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저를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는 유머러스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체취는 너무 강했습니다. 땀 냄새와 강한 향수 냄새가 섞여서 저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스는 항상 맥주 냄새를 풍겼고 루카는 강한 올리브 오일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저의 예민한 후각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켄지와의 만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근처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켄지는 거친 남성미를 풍기며 많은 여성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켄지는 넓은 어깨와 덥수룩한 수염, 낮고 허밍하는 목소리로 전형적인 남성미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매력에 저도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근무가 끝난 후 우리는 자주 달꽃이 한 접시를 나누며 시원한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켄지는 세심하고 젠틀한 사람이었고 밤이 쌀쌀해지면 항상 제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둘러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작은 몸짓들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목에 키스를 퍼붓고 있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움직이며 그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그의 팬티 허리띠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땀과 하루 묵은 속옷의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켄지의 열정적인 포옹에 빠져들기 위해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켄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저는 핑계를 대며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켄지는 어떻게 이틀 연속 같은 팬티를 입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는 자신의 냄새를 알아차렸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욕망은 사라지고 도망치고 싶은 욕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켄지를 피했고 우리 사이에는 미안하다는 문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30이 되도록 저는 여전히 절망적인 싱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라주쿠에서 친구 나나미를 만나러 가던 중 저는 우연히 어떤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향기는 시트러스와 삼나무가 섞인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매료되어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라주쿠에서 지훈을 만난 후 저는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의 예민한 후각 때문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연애 경험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각기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냄새가 저를 힘들게 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인 피에르와의 연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로맨틱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항상 치즈와 와인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그의 매력의 일부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저를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피에르, 오늘은 조금 다른 향수를 써보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 향이 좋지 않아?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향수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냄새를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결국 피에르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냄새는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인 남자친구 마이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마이크는 유머러스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체취는 너무 강했습니다. 땀 냄새와 강한 향수 냄새가 섞여서 저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사야카, 오늘 즐거웠어? 다음 주말에도 볼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냄새를 견디느라 힘들었습니다. 물론, 마이크. 다음 주말에 봐. 하지만 그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의 강한 체취는 저를 괴롭혔고 결국 저는 그와의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목에 키스를 퍼붓고 있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움직이며 그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그의 팬티 허리띠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땀과 하루 묵은 속옷의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켄지의 열정적인 포옹에 빠져들기 위해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켄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저는 핑계를 대며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켄지는 어떻게 이틀 연속 같은 팬티를 입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는 자신의 냄새를 알아차렸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욕망은 사라지고 도망치고 싶은 욕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켄지를 피했고 우리 사이에는 미안하다는 문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30이 되도록 저는 여전히 절망적인 싱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라주쿠에서 친구 나나미를 만나러 가던 중 저는 우연히 어떤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향기는 시트러스와 삼나무가 섞인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매료되어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라주쿠에서 지훈을 만난 후 저는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의 예민한 후각 때문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연애 경험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각기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냄새가 저를 힘들게 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인 피에르와의 연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로맨틱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항상 치즈와 와인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그의 매력의 일부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저를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피에르, 오늘은 조금 다른 향수를 써보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 향이 좋지 않아?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향수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냄새를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결국 피에르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냄새는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인 남자친구 마이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마이크는 유머러스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채취는 너무 강했습니다. 땀 냄새와 강한 향수 냄새가 섞여서 저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사야카, 오늘 즐거웠어? 다음 주말에도 볼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냄새를 견디느라 힘들었습니다. 물론, 마이크. 다음 주말에 봐. 하지만 그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의 강한 채취는 저를 괴롭혔고 결국 저는 그와의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인 남자친구 한스와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한스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항상 맥주 냄새가 났습니다. 맥주를 즐기는 그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한스, 우리 오늘은 술 대신 다른 걸 마셔볼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사야카. 하지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결국 그의 맥주 냄새는 저를 계속 괴롭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스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인 남자친구 루카와의 연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루카는 열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항상 강한 올리브 오일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그의 매력의 일부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저를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루카, 오늘은 다른 요리를 해볼 수 있을까? 올리브 오일 없이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그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아. 게다가 이탈리아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냄새를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결국 루카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냄새는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남자들과의 실패한 연애를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30이 되도록 저는 여전히 절망적인 싱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을 만난 이후 제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켄지는 사무실 근처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남성미와 넓은 어깨, 덥수룩한 수염, 낮고 허밍하는 목소리는 많은 여성들을 매료시켰고 저도 그의 매력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근무가 끝난 후 우리는 자주 달꽃이 한 접시를 나누며 시원한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켄지는 세심하고 젠틀한 사람이었고 밤이 쌀쌀해지면 항상 제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둘러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작은 몸짓들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했기에 그의 따뜻한 재킷을 빌려 입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그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목에 키스를 퍼붓고 있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움직이며 그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그의 팬티 허리띠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땀과 하루 묵은 속옷의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켄지, 오늘은 조금 쉬고 싶어. 저는 갑작스레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사야카? 무슨 일 있어? 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저는 핑계를 대며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켄지는 어떻게 이틀 연속 같은 팬티를 입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는 자신의 냄새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욕망은 사라지고 도망치고 싶은 욕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켄지를 피했고 우리 사이에는 미안하다는 문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절망적인 싱글로 돌아갔습니다. 예민한 후각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라주쿠에서 친구 나나미를 만나러 가던 중 저는 우연히 어떤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지훈이라는 서울 출신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향기는 시트러스와 삼나무가 섞인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향기에 매료되어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제가 부딪혔네요. 제가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부주의했어요.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훈은 일본에 와서 건축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잘 관리하며 항상 깨끗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지훈은 한국인 특유의 철저한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쾌한 향기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훈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예민한 후각을 이해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우리는 도쿄의 번화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저는 지훈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이후 저는 지훈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고 저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의 예민한 후각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훈과의 관계를 통해 저는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지훈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매일 샤워를 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훈 개인의 습관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친구들이나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샤워를 하며 옷도 자주 세탁하는 등 개인 위생에 철저했습니다. 지훈의 방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옷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 집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위생관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훈, 너희들은 정말 위생적이구나.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개인 위생을 철저히 가르쳐. 청결함이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도 항상 손 씻고,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입으라고 강조하셨지.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생 습관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건강과도 깊이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위생관념 덕분에 지훈과 같은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철저한 위생관념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위생관념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남자들과의 연애에서 느꼈던 불쾌한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청결함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상쾌한 향기와 깨끗함은 단순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면서 이런 점들을 배우고 저 역시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한국인들의 철저한 위생 습관은 제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지훈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그의 깨끗한 향기와 철저한 위생관념을 경험하며 저는 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함께라면
저희 예민한 후각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한 번은 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친구들 역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모두 청결했고 그들 역시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위생관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야카, 한국에서 청결함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 우리가 자주 손을 씻고 샤워를 하는 이유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옷에 묻은 먼지나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 다른 친구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한국인들의 철저한 위생관념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경험한 이러한 위생 습관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 역시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철저한 위생관념 덕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예민한 후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위생 습관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제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그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청결함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지훈과 함께하는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깨끗한 향기와 철저한 위생관념은 저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었고 저는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과의 시간은 날이 갈수록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상쾌한 향기와 철저한 위생 습관은 저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지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은 저를 감싸 안아주었고 이제 저희 예민한 후각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지훈과 도쿄의 번화한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 너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너의 청결함과 철저한 위생 습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한국에서의 조기 교육 덕분에 이렇게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사야카. 너도 항상 깔끔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이제는 개인 위생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인들의 위생관념과 철저한 생활 습관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서 문화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함을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보여준 철저한 위생 습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이제 저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훈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그의 깨끗한 향기와 철저한 위생관념을 경험하며 저는 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함께라면 저희 예민한 후각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지훈과의 행복한 관계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위생관념과 생활습관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위생교육과 생활 방식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는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훈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그의 깨끗한 향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지훈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축복이며,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인들의 철저한 위생관념과 생활 습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저는 지훈과 함께하는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눈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청의 눈물을 다룬 사연이었네요. 다른 사연들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